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KBS와 할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오는 7일에 KBS와의 대담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살펴보면 사전 녹화를 한 뒤 설 전에 KBS와의 대담 형식으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전 녹화는 아마 이번 주 일요일인 4일에 해서 7일 저녁 KBS에서 방송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지난해에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 밝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 상황 그리고 민생 과제에 대한 언급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불거진 당정 갈등에 대한 이야기 나올지 주목되고요. 그 외에 최근 연이은 법안 제2호국권 행사 관련해서도 입장 표명이 이뤄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가장 관심 많은 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할 걸로 보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가 가장 큰 관심일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담에서 어떻게 명품 가방 논란 다루지 않겠느냐라면서 이 문제를 논의에서 뺄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차분히 이야기하면 오히려 설명이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설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건 최재형 목사의 함정 몰카라는 불법적인 방식에 따라 이뤄진 거다라고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가방은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되는 선물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돼 있다. 그래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졌다라고도 언급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한 문제들을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김 여사의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다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 여기에서 다시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내에서는 그간 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등을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그럼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은 없는 건가요? 네, 이번 대담은 연초부터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해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2022년 8월에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는 신년 기자회견이 없었는데요. 지난해 신년에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로 이를 대체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안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질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초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2년 뒤에 이를 개청하는 걸 조건으로 협상안을 내밀었는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아무래도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서 시행된 법안을 멈춘다는 건 원칙적이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반대한 가장 큰 이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많이 섭섭했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당이 맞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또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 정부의 사과, 안전대책 수립, 그리고 2년 후에 실시와 같은 3대 조건 이행하면 유예 합의해 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정부 여당이 이를 충족하니까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라는 최종 조건을 다시 내세운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면서 운동권 특유의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반응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 놓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유예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의 논의 끝까지 더 지켜봐야 하기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 또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서 유예를 촉구했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끝내 외면한 것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이요. 불교계에 보낸 설 선물 두고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단 말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불교계에 보낸 설 명절 선물 그 내용물은 아카시아 꿀, 유자청, 잣, 표고체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불교계를 위한 선물이니만큼 차례용 전통주인 백일주 그리고 소고기 육포는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부분은 선물 상자에 십자가, 성당, 묵주를 든 여인과 같이 가톨릭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에는 한 한센인의 기도문을 담은 메시지 카드도 동봉됐는데 이 카드 내용을 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이번 선물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 작품으로 꾸며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래서 종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조계종을 찾아갔다고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등이 직접 조계사를 찾아서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관섭 실장이 이 자리에서 큰 스님들께 보내는 선물에 다른 종교의 표식이 들어가서 큰 결례를 범했다라면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선물들은 모두 회수를 해서 포장을 적절히 새롭게 해서 조치를 취하고 받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사의 진우 스님은 이렇게 빨리 오셔서 해명을 해주니 다행이다라고 화답하면서 이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입에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분도 추진 얘기가 나왔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은 물론이고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에 한 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을 찾았죠.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메가시티를 민주당이 경기 분도를 이야기하는 구조였지만 두 논의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라면서 국민의힘도 이 분도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해당 지역 시민들이 원한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행정적인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경기 남북 분도를 정부 여당으로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연이틀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민주당 공약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경기 분도는 지금까지 여권이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 논리로 나왔던 그런 정책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경기 분도는 주로 민주당에서 많이 말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 편입 부분만 열심히 하고 경기 분도 부분은 그냥 소극적으로 공감을 해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중앙일보와 한 통화를 보면 좋은 정치는 누가 이기느냐보다 뭘 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생활권 재편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계기로 이야기가 나왔던 수도권 메가시티에 더해서 경기 남북 분도까지 동시에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요. 야당이라고 다르진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철도 지하 공약 직접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서울 신도림역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심철도의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은 도심을 지나는 모든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경인, 경원, 경의, 경의중앙,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경춘, 경부, 호남, 광주, 전라선은 물론이고 GTX ABC의 도심 구간 전체 그리고 서울의 도시철도 2, 3, 4, 7, 8호선 전체와 같이 모두 259km의 구간 모두를 지하로 옮기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철도들이 통과하는 역사도 모두 지하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킬로미터당 약 4천억 원, 전체로 따지면 80조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사업비는 대부분 민자 유치로 해결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 갔을 때 그때 철도 지하 공약 얘기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사실상 먼저 발표했고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관련 공약을 또다시 발표한 셈인데요. 여야가 앞다퉈서 관련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원을 방문해서 구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했는데 사실 민주당처럼 모든 도심의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전국 주요 도시 중심부를 갈라놓는 지상 구간은 지하화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난달 25일에 민생 토론회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지상철도 구간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최소 수십조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자칫 지하화 공약이 선거 승리를 위한 공수표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행이 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는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다라고 실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철도 지하화 공약 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향해서 한 말이 있는데 네. 정부 여당은 약속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정부 여당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해줬다. 우리는 실천할 것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같은 말 했는 줄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서도 또 공방이 벌어졌군요. 예,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